지금 정부에서 아까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과학이면 100% 믿어야 된다는 맹신을 그건 미신에 가까운 거예요. 과학은 있지만은 어느 정도의 판단하기까지 100% 과학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수돗물 있잖아요. 수돗물이 굉장히 깨끗하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부산 같은 경우 2천억 들어가 하는 그런 수돗물을 안 먹어요. 근데 그걸 갖고 자꾸 먹으라 강요할 수 없는 거는 인간은 총체적인 거예요. 정말 과학 이상에 넘어가는 초과학이나 이것이 끓임찌가면 안 먹는 것이 가장 몸에 도움이 돼요. 일본에서 이제 후쿠시마 사고가 나서 우리나라에 일본 수입물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제 위험하겠죠. 그 체크를 하니까 기준이 100베크렐, 100mSv, 100베크렐이죠. 100베크렐로 이제 이하면은 괜찮다고 했는데 대부분 기준 이하였는데 98베크렐이 많았어요. 홍보를 아무리 과학적으로 뭐 희석을 해가지고 0.000 나와도 수돗물이 그렇게 안전한데 안 먹잖아요. 가습기 살균제 전부 안전하다고 했는 게 나중에는 과거에는 옳았는데 지금은 다 틀린 게 많아요. 그게 과학이었어요. 과학이란 이름으로. 그런 문제를 조금 신중하게 방사능에 대한 어떤 되겠지. 기준치를 좀 동일하게 통일하고 국민들하고 공감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네요. 예. 그런 노력을 아까 우리 진시원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정부가 지금은 일본이 방류하겠다 하면은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가를 정치, 이게 과학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 외교, 환경, 산업, 인권 문제가 있어요. 전부 다. 그러면 각 분야마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또 그게 기준치가 또 달라요. 100베크렐, 100베크렐 하면은 같은 어떤 음식의 기준치지만 성인과 아이들, 어른들은 100베크렐이지만 아이들은 4에서 8 이상 하면 안 돼요. 생협은 우리나라에 4에서 8 기준으로 그걸 물건을 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우리가 논의해서 국민들은 국민대로, 과학자는 과학자대로, 정부와 국민들이 합동해서 일본에 대응할 건 대응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홍보할 건 이 정도는 그래 와도 태평양을 건너오니까 아마 10년 걸리고 20년 걸리니까 조금은 이해를 해보자. 너무 겁나게 당장 그렇게 먹으면 죽는 것 같이 그렇게는 하지 그렇죠. 말자고 안심시켜줘야 되는데 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도둑이 들어와서 밖에서 우리 집을 침탈을 하는데 아무런 대응 안 하고 그 가져간 거 봐야 그 뭐 별거 아니다 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을 우리 집 주인이가 가장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지금 국민들이 가장 신뢰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이 비효율적으로 하잖아요. 저는 좀 답답한 게 과학이 진짜 100% 피해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근데 또 과학을 너무 안 믿으시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해양 생태계를 통해서 얘가 누적이 되고 하는 것들은 평가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피해가 있을지 없을지 당장에 답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의아한 건 뭐냐면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은 진짜로 피해가 없다는 거를 거의 100%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염전들 대박 났지 않습니까? 염전들. 저도 주문해봤는데 그걸 왜 사재기를 도착을 하는지 이거는 진짜 좀 과도한 거거든요. 과학자들이 조금 얘기하는 것들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조금 피해가 없는 부분까지도 너무 확대를 해석을 해서 좀 불안 심리가 좀 커지는 부분들은 저는 막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러니까 해요. 막으려면은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나가야 될 텐데 그 뭐 두 분이 이제 과학적으로 안전한가 여부, 그다음에 과학적 지식을 믿을 수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해주시고 이제 저도 좀 그 과학적으로 진실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해요. 주장들이 있으면.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그런 입장을 견지하면서 제가 찾아봤을 때 이게 이 정도면 좀 합리적이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던 건 뭐냐면 즉각적인 영향은 없다. 그런데 네이처지를 보니까 네이처에서는 지금 과학적 판단과 지식이 양분돼 있다. 특히 불안정하다고 보는 것은 이제 김효찬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이 먹이사슬 중심으로 해서 이 해양 생태계 내에서 얼마만큼 이게 장기적으로 축적되면서 어떻게 표출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인 정확한 지식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안 생기지만 큰 문제는 안 생기지만 중요한 거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생길지는 지금 과학적 지식으로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게 네이처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의 판단이 정확한 거 아니겠는가 제가 보기엔. 그런데 저는 진짜 문제라는 거는 진실이 있다면은 이 진실을 가리고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 국민들 불안해한단 말이죠. 어느 쪽은 나와서 이거는 안전합니다. 어느 쪽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국민들이 왜 그렇게 더 불안하냐 그러면 과학보다 이데올로기가 우선시되고 있는 상황. 여야가 진영으로 나뉘어가지고 여야가 보수 진보로 나뉘고 국민들도 나뉘어가지고 진실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후쿠시마 오염수가 도대체 얼마만큼의 문제를 단기적이고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끼치는 건지 진실규명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본이 이렇게 오염수를 뿌리고 있는데 뿌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제관계가 G2로 재편이 되면서 미국 중심의 친서방 국가들은 일본과의 이 문제를 상당히 중시하면서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별로 말을 안 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네. EU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지금. 반면에 또 미국과의 대척점에서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중국은 진영 논리 측면에서 또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위험성을 아주 부각시키면서. 그래서 이 과학보다 진영이 국내 정치나 국제 정치 측면에서 이 진영 정치 논리가 과학을 누르고 있는 상황. 이 과학적 지식은 규명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심리적인 문제도 국민들의 심리적인 불안 문제를 이 국민의 대표인 정부가 어떻게 해결할지도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 여당이 2년 전만 하더라도 반대 목소리를 그렇죠. 강하게 저희들도 다 했었는데 반대했었잖아요. 그 바뀌는 걸 보면은 역시 이건 과학이 아니고 이데올로기, 그렇습니다. 신앙의 문제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성 문제는 평가가 나눠져 있다. 네. 거기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좀 합의를 해라. 과학자들답게.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정부가 과학적 지식도 중요하지만 이념이나 진영 이런 심리적인 부분에서 국민들이 좀 불안하지 않게 정치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좀 강하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